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방산 요즘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외 수출이 안 되던 품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헬리콥터였죠. 그런데 그 헬리콥터가 드디어 해외 수출되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지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로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1차 대전, 2차 대전 해서 이 100년 전에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그 군대가 독일군이죠. 독일군 완전히 망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망했는지, 그래서 이거 한번 살려보려고 독일이 또 노력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호주가 수명이 3분의 2나 남은 MRH-90 헬기 드디어 폐기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영국의 내각이 군이 요청한 퀸 엘리자베스 항모 출격 요청을 거부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입된 지 15년이 채 되지 않은 호주 육군 MRH-90 다목적 헬기가 폐기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간곡하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안전 문제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호주 정부의 입장인데요. 호주는 MRH-90 헬기를 전량 폐기하고 UH-60M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UAE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상 보안 임무에 투입하기 위해 미국제 MQ-9B 시가디언 무인 정찰기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UAE의 화웨이 네트워크와 완전히 단절된 통제 시스템 사용이 조건이라고 하는데, UAE가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레바논 전선 확전에 대비해 민방위 조직을 동원하고 주민들을 무장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이 각 정착촌에서 활동하는 분대 규모 민병들에게 대전차 미사일 등 중화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대전차 미사일 공급은 해당 전선에 헤즈볼라의 차량이나 장갑차가 들여올 가능성에 대비한 것인데, 레바논 전선이 정말 확대되려는 모양입니다. 지난해 7월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던 소년이 친구들에게 장난으로 보냈던 스냅챗 메시지 때문에 법정에 섰습니다. 자신이 탈레반이고 자신이 탄 여객기를 폭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그는 스페인 공군 FA-18 전투기 2대가 긴급 출격하는 소동까지 빚었는데요. 스페인 법원은 그에게 최소 12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국과 예멘 후티 반군 공습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영국군 당국이 내각에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동원을 건의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소식입니다. 군 당국은 키프로스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폭탄 몇 발 떨구고 돌아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며 항공모함 출격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지만, 정작 항모는 정치적 선전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참 황당한 상황인데요. 자, 이 사진 보시면 헬기가 껍데기만 남았죠. 안에 있는 내부 부품 다 해체하고 이제 껍데기만 남은 상태인데, 이게 유럽에서 만든 NH-90 헬기죠. 그걸 호주가 42대를 도입을 했고, 근데 써보니까 후속 군수지원 안 되고 유지비 거의 F-16 전투기보다 훨씬 비싸고 이러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냐 해서 이걸 지금 이 마지막에 들어온 헬기가 2011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지금 12, 13년밖에 안 된 거죠. 이거 포함해서 전부 다 그냥 퇴역하고 도저히 유럽제는 못 쓰겠다. 또 유럽제 타이거 공격 헬기 그것도 지금 못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제 비행기는 도저히 못 쓰겠다 하고는 미국제 UH-60M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그거 50대 이상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에 이 NH-90 또 지금 들어오고 있죠. 정말 이거 외형 멋들어지게 생긴 이 잘생긴 외형에 넘어가면 큰일 난다 라는 교훈을 호주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가디언 일본 해상보안청이 처음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기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구매하고 있는 해상 무인 초계기죠.
이걸 원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F-35 전투기와 이 C-가디언을 패키지로 구매하려고 했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행정명령이 뭐냐? 트럼프 때 UAE하고 계약했던 F-35 계약 폐기, 이걸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UAE가 완전히 열받아 버렸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 지금 바로 마주보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의 이란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필요해서 그 대신 미국은 니들이 쓰고 있는 그 화웨이, 중국제 화웨이 네트워크하고 이 통신 시스템 연결하면 안 돼. 라고 해서 UAE가 위성 통신으로 하니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화웨이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거 지금 협상이 급 진전되고 있다. 라는 소식이고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를 하고 나면 F-35 다시 UAE가 사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 북부 국경 지역 헤즈볼라와 지금 뭐 치열하게 폭격, 포격, 또 공격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마을 자경단이 뭐 이런 식으로 소총만 들고 있으니 혹시 헤즈볼라가 차량이나 장갑차를 들이밀어 버렸을 때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마을 자경단에 이 대전차 미사일,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을 자경단이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헤즈볼라가 차량이나 장갑차를 들여밀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억제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전쟁 지속하고 있고 또 더 확대해 나가려면 당연히 해야 할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장난 이거 함부로 치면 안 되는데요. 영국의 17세 소년이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우리 뭐 문자하고 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때 문자로 친구에게 톡을 보낸 거죠. 나 말이야 사실은 탈레반이야. 그리고 내 지금 비행기 탔는데 스페인 가려고 비행기 탔는데 이거 납포해서 폭파시켜버릴 거야. 하고 장난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문자를 받은 친구들이 큰일 났죠. 아마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공해상으로 날아갔을 때 스페인 쪽으로 날아온 공해상에서 스페인 공군의 F-18 전투기 2대가 추격해서 요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인근 공항에 강제 착륙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장갑차가 출동해서 이 17세 탈레반이라고 주장하는 이 17세 소년을 체포를 한 거예요. 체포하고 신문을 해봤더니 그냥 장난친 거였습니다. 그래서 봐줄까 하다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항공기 사고의 어떤 그 하나의 선례가 돼서는 안 돼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장난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리다고 봐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년의 장난으로 인해서 스페인 공군의 전투기 2대가 출격했죠. 그리고 한 대 출격하는 데 따른 비용이 있죠. 그리고 장갑차 출동했죠. 그래서 스페인 정부 국고에 손실을 끼친 거 그대로 손해배상 딱 해서 지금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12만 달러니까 이 정도 벌금형을 때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지극히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여성 국회의원을 테러한 소년이 있죠. 근데 뭐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거리 가보시면 그 사춘기 중학생들 제일 무서운 게 그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이대를 처벌을 안 한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법 바꿔서, 물론 여긴 17세지만 법 바꿔서 그런 소년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넘으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빨리 성장하는 초등학교 5학년들이 있어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함부로 죄를 지어도 되는 이런 보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뭐 대단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지금 미국과 함께 후티 반군 공격을 2번 했는데, 키프로스에 주둔하고 있는 유로파이터 전투기 4대를 보냈어요. 2번 다. 그런데 키프로스하고 이 예멘하고 2000에서 2500km. 그러면 공중급유 받으면서 뭐 가가지고, 또 그래도 공중급유 받아도 보조 연료탱크 장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달랑 2000파운드 폭탄 2발씩,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대의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왕복 5000km를 날아서 달랑 2000파운드 폭탄 2발씩에서
합해서 8발만 떨고 오는 게 이게 맞냐. 그래서 우리 항모 2척이 있으니까 한 척 보내서 항모에서 작전해야 된다. 이렇게 군에서 요구하면서 우리 항모 출격 허용해달라 하니 내각에서 순핵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서 하니 안 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웃는 이 언론이 이 영국의 항모는 내각에서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다 라고 홍보만 하지 실제로는 포츠머스, 영국의 군항이죠. 포츠머스 앞바다에서 섀도우 복싱만 하고 있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이 모습은 미국과 영국이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 소식 첫 번째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유럽 침공이 예상된다는 보고서로 파문을 일으켰던 독일 국방부가 정말 전쟁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심각한 모병난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이 외국 국적자들을 독일군에 입대시키는 병력법 개정안을 급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 확충을 꾀하고 있는 독일이 극심한 모병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군에 입대시키는 병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독일 국방부가 현지 시각 1월 25일 밝혔습니다. 독일 방송사 도이치벨레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독일 시민권자에 한정된 입대 자격을 외국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독일에 거주하지만 시민권을 갖지 못한 외국인을 우선 선발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 시민권자들, 스위스 같은 중립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입대가 가능하도록 병력법 개정안을 작성 중인데요. 독일이 이러한 방식으로 급히 충원하려는 병력은 2만여 명 규모입니다. 독일이 이러한 고육지책을 짜낸 것은 군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생활 여건 때문에 독일 국민들의 입대 기피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을 독일군에 입대시키는 이 같은 병력법 개정안은 집권 여당 블록은 물론 야권에서도 광범위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집된 외국 국적 군인들의 충성심, 기존 독일 군인들과의 언어, 문화 차이와 낮은 급여입니다. 현재 준비되고 있는 병력법 개정안에는 일정 기간 군복무를 마치더라도 독일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군인 모집이 시작되더라도 지원율이 매우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군 하급병사의 평균 연봉은 약 16,000유로, 한화 약 2,300만 원 정도인데요. 지원율을 끌어올리려면 직업군인인 병사들의 급여 체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독일군 1차 대전, 2차 대전 정말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독일군이 냉전이 끝나고 옆에 폴란드가 같은 동맹국인 나토가 됨으로써 이거 주변이 전부 다 우리 편으로 360도 다 둘러싸여졌죠. 그러니 야 이거 필요 있냐 해서 군대 징병을 모병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모병도 기간을 계속 줄여요. 그러다 보니 8,200만 독일 인구에 지금 군대가 18만 2천 명. 이것도 지금 제대로 모병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법을 바꿔서 독일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시민권자 아닌 영주권자들도 받자 라고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영주권자 아니더라도 나토, EU 여기는 또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지금 제가 국방TV 심층분석에도 알려드렸듯이 이 러시아가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2024년 올해 하반기에 나토를 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독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독일군의 기밀 문서가 빠져나와서 언론이 지금 빌트지가 보도를 했죠. 자, 그래서 독일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병력이 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안 오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독일 같은 최선진국이 급여가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수당 다 포함한 게 연봉 아닙니까?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미군은 출퇴근도 하는데 여기는 내무반 생활해요. 생활시 생활. 여길 누가 가겠냐 이겁니다. 2,300만 원 받고 우리보다 물가가 훨씬 비쌀 텐데. 그래서 똑같이 2년 복무한 입대 후 2년 복무한 이 병사들을 봤을 때 독일군 평균 연봉은 2,300만 원. 그러나 미군 입대 2년 된 병사
의 본봉에는 또 추가로 파병 수당, 무슨 수당, 뭐 시간의 근무 수당 등등 많이 붙죠. 주택 수당까지 붙죠. 그거 빼고 본봉만 미군이 25,790달러. 그래서 미군은 그런 수당 포함하면 4만 달러 이상이죠. 거기다가 집도 수당 줘서 집도 그냥 따로 부대 밖에 마련하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평택 주변에 미군들 뭐 주택 수당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독일군은 내무반 생활해요. 그런데 돈도 이렇게 적게 줘요. 그래서 이거 뭐 되겠냐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겠죠. 그건 누구냐? 제가 왔을 때 몇 년 전에 메르켈 총리 시절에 시리아 난민들 대거받았죠. 이런 사람들, 북아프리카에서, 알제리에서, 뭐 리비아에서 대거 들어오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사람 들어오면 난 무슬림이라서 할랄 음식 먹어야 돼.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불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믿을 수 있습니까? 독일군이 정말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독일군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육해공군 뭐 이건 다 있죠. 그 외에 군수군이라는 게 있어요. 군수군. 그리고 의무군은 이해가 되는데, 군수군은 또 뭐냐? 군수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근데 그게 따로 독립군으로 따로 있어. 독립군종으로 기가 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의 유로파이터 전투기, 레오파르트 전차 등등 독일군 무기의 가동률은 엄청 떨어져 있어요. 군수군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찰 정도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독일군 모습이고요. 자, 기분 좋은 우리나라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K방산 돌풍이 회전익기 분야로도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화 이후 10년 넘게 수출 소식이 없었던 수리온이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수출이 유력하다는 소식입니다. 성사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회전익기 수출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KUH-1E로 알려진 수리온 파상형 수출을 논의 중이며, 해당 논의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척되었다고 복수의 방산 소식통들이 1월 25일 전했습니다. 지난해 UAE 측의 요청으로 시작된 이 협상은 우리 측에서는 방위사업청과 카이, UAE 측에서는 타와준 경제위원회가 협상 주체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첫 비공개 회의를 시작으로 구매 모델과 구체적인 요구사항, 조달 수량, 무장 등 옵션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UAE가 원하는 모델은 해상작전에 특화된 모델로 우리 해병대가 도입하는 상륙기동 헬기와 유사한 스펙이 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UAE 측은 이 헬기에 적 고속정 제압을 위한 무장 통합도 요구하고 있어 수리온이 수출될 경우 국산 대전차 미사일 천검의 패키지 수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UAE가 도입하려는 헬기 수량은 두 자릿수로 알려졌는데요. 수리온은 UAE의 실세 중 한 명인 셰이크 만수르 빈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두바이 왕세자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UAE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수리온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년 전 노후화된 S-61 헬기를 퇴역시킨 말레이시아는 최근 중고 블랙호크 4대를 5년간 리스에 전력 공백을 메우고 리스 기간이 종료된 후 운용할 신형 기동 헬기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수리온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이는 말레이시아는 물론 베트남과도 수리온 계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활발한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 수리온 연속 수출의 낭보를 듣게 될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수리온. 사실 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리온 별로 안 좋아요. 고릴라 콧구멍 같은 이런 아주 떨어지는 디자인, 그리고 이 무게중심이 높아서 기동성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이 불안한 디자인, 그리고 진부한 디자인. 이게 이제 1960년대 프랑스가 만들었던 쿠거의 발전형이죠. 그런데 프랑스는 그 쿠거의 상위 버전인 퓨마의 발전형을 지금 쓰고 있죠. 카라칼이라고 해서. 아무튼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 해외에 수출되면 기분은 좋죠. 그런데 UAE가 미국하고 지금 사이가 나쁘죠.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그래서 원래 UAE가 원했던 건 UH-60인데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서 미국과 안 해. 알았어. 안 해. 또 미국도 안 팔아. 니들한테 안 팔아.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프랑스의 카라칼 그거 한번 사보자 하고 했다가 프랑스하고 카라칼이 또 엎어졌어요. 카라칼은 말씀드렸듯이 이 수리온의 원형인 쿠거의 더 확대 개량 버전이 바로 퓨마고 그 퓨마의 이 현대화 버전이 카라칼입니다. 그래서 카라칼도 안 되고 그런데 또 남은 건 그러면 서방제 헬기 중에 남은 건 뭐냐? NH90인데 그건 뭐 지금 호주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도저히 못 믿겠고 그러면 서방제 헬기 중에 남은 건 뭐냐? 바로 수리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리온이 지금 이 UAE 요청으로 지금 그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지금 계속 제안하고 있죠. 앞에 센서 갖다 붙이고 코처럼 그리고 이렇게 무장 장착대 갖다 해서 천검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거 하면 바다 건너편의 그 이란 고속정들 때려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가 쓰는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의 무장 장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거는 진짜 될 것 같아요. 왜냐? UAE는 지금 대안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가 자기네들이 쓰던 헬기를 퇴역하고 미국제 UH-60을 리스에 쓰는데 계속 리스를 할지 아니면은 새 걸로 바꿀지 이거 지금 또 카이가 홍보하고 있고 베트남도 러시아제 밀8 헬기 쓰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제 군수 지원 안 되죠. 그래서 새로운 거 바꿔야 되는데 중국제는 할 수 없죠. 중국하고 적이니까 베트남은. 그래서 이 수리온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아무튼 좋은 소식 전해오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